나온 설은 제가 가만히 앉아도 뭐 취재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상식에 비해서 너무나 어긋난다. 이건 다 무시를 했어요. 첫째, 기름 탱크가 폭발하면은 불이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름 탱크 폭발했다 해가지고 배가 순간적으로 두동강나지는 않습니다. 기름 탱크 폭발하고 불 붙고 그러면은 그 구조된 선원들이 막 화상을 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입니다. 또 생존자들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3월 27일 바로 그 다음날 생존자들이 그 가족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꽝 하고 두동강 났다. 폭음, 꽝, 두동강. 그리고 작전 장교가 이야기를 했어요. 암초, 뭐 내부 폭발 절대 아니다. 내가 장담한다. 이렇게 그 대위가, 방무슨 대위가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당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 당한 사람의 이야기는 이 1차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이야기는 이 사건의 미스터리를 해결하는데 제일 중요한 정보인데 이 기자들이 MBC나 KBS 그걸 거의 무시해버리고 그것은 중요하게 생각도 하지 않고 일종의 상상력을 굴려가지고 일종의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설을. 그래서 기름 탱크 폭발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탄약고 폭발인데 탄약도 거기 포탄이 많아요. 그러나 포탄은 이 뇌관하고 신관이라고 그러죠. 신관하고 몸체를 분리해놓기 때문에 터지지가 않게 돼 있어요. 또 이번에 구조해봤지만은 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터지더라도 한 발, 두 발 연쇄적으로 터지지 한꺼번에 들어가면 배가 1200톤 되는 데는 상당히 큽니다. 그게 날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3월 29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현장에 갔어요. 해군 참모총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그렇게 나왔어요. 탄약고는 터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탄약고는 터지지 않았느냐. 사실은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3월 29일 현재로는 탄약고 같은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 가능성은 없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고개 머리에 좀 남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참모총장이 탄약고 터진 징후는 없습니다 하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의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거기서 원인을 예단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주의를 줍니다. 예단하지 말라고. 왜 이명박 대통령이 그 머리에 탄약고 이야기가 들어있었느냐 하면은 탄약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누가 했기 때문이겠죠. 그 보고는 잘못된 보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게 한국군이 깐 기뢰일 가능성이 마지막에 남았어요. 이거는 조금 그 가능성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가능성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1970년대 말에 1977년입니다. 그때도 북한이 계속 서해 오도를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공갈을 치니까 우리 군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구축함이 쓰는 폭뢰가 있습니다. 폭뢰. 이거는 구축함이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이런 통을 바다에 터뜨려가지고 물속으로 쭉 내려가다가 빵빵 터지는 게 폭뢰입니다. 그 폭뢰를 기뢰로 개조를 했어요. 개조를 해가지고 지금 사고가 난 연활이라는 그 해안가에 바다에서 한 400m 떨어진 그 지역의 해저에다가 장치를 했어요. 폭뢰를 다 심었습니다. 지뢰처럼. 물속이죠. 수심이 한 10m 되는 수심에다 심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터뜨리느냐 하면 거기에다가 정선줄을 달아가지고 육상으로 쫙 빼가지고 육상에서 컨트롤 박스 같은 걸 딱 가지고 있다가 배가 접근하면은 탁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전기 충격을 주면은 뇌관이 전기 퓨즈에 의해서 터져가지고 배를 깔아앉히는 상륙하는 배를 깔아앉히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걸 이제 기뢰를 쓸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걸 다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근데 회수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전부 기뢰가 물 속에 처박혀가지고 물 밑에
얼로 뒤덮이고 해가지고 이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전선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전선줄을 끊은 상태에서 지금 그 해저 안에 한 수십 개의 터지지 않는 기뢰가 있어요. 근데 이 기뢰는 망치로 가서 때려도 폭발을 하지 않아요. 전기로만 폭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줄을 다 끊어버렸으니까. 그래도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혹시 어떤 물체에 의해서 깔구리처럼 걸려가지고 끌려 올라오다가 부딪혔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참 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능성인데, 왜냐하면 전기가 발생 안 하는데 또 무슨 여러 가지 가정을 해가지고 전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가정까지 해가지고 그것까지 걱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근데 이것도 여러 경우를 따져보니까 폭발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가능성을 제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제 남은 게 결국은 어뢰 아니면 기뢰, 북한이 쏜 어뢰나 기뢰, 특히 어뢰에 의해서 폭파되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능성도 배제하고 저 가능성도 배제하고 보니까 마지막에 남은 게 북한이 쏜 어뢰다. 그렇게 해서 북한밖에 없다. 하나 가능성이 있죠. 외계인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뭐 외계인이 아니면 북한이다. 이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속으로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그 화가 나는 건 뭐냐? 아니, 뻔할 뻔지 아니냐? 그 에델레르에서 꽝 하고 두동강 나서 죽었으면 그 북한이 한 거지 누가 했느냐?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복잡하게. 그래서 화가 나고 답답해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느냐 하니까 그 복잡한 이유의 가장 큰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하고 만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미련을 가지고 있었구나. 또 희망을 가지고 있었구나. 여기에 연연하다 보니까 이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져 버린다. 아무런 욕심 없이 투명한 상태에서 담백한 마음으로 이걸 봤으면은 그 첫날부터 이것은 북한 소행이라고 딱 판단을 하고 그 방향으로 발표를 해가면서 상황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계속 북한 특이 동향 없다. 북한 개입 증거 없다. 예단하지 말라. 국제조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답답한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래도 중심을 잡은 게 누구냐? 우리 군대가, 우리 군이 중심을 잡았어요. 우리 군이 욕을 많이 먹지만은 사실은 우리 군이 대처를 이만하면 잘 한 겁니다. 우리 군이 대처를 잘 했어요. 대처를 잘 한 증거는 뭐냐? 우리 군이 뭐 대처를 잘 못해가지고 살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살릴 사람 대체를 잘못해서 죽은 건 없어요. 죽은 사람 없어요. 또 비상을 재빨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30분 만에 이미 대잠 헬기, 잠수함을 찾는 헬리콥터가 출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작전을 했어요. 그리고 의심나는 물체에 대해서 사격도 하고 해가지고 군의 대응 체제는 작동을 했습니다. 작동을 제대로 했어요. 그리고 국방장관이 아주 중심을 잡았어요. 청와대에서는 말조심하라고 한 모양이지만 국방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그 원인을 묻는 데 대해서 의뢰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높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의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청와대 비서관이 그 답변하는 김태형 장관한테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보냈어요. 뭐라고 했느냐? 우리 대통령 각하가 그걸 보고 걱정이 많다. 너무 의뢰 쪽으로 간다고 걱정을 많이 한다. 이렇게 메모해서 넣었어요. 그거 참 이상하다.